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정부에는 수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물자, 서비스, 시설물 등을 공급하고 또 정부 물품과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곳, 조달청이죠. 오늘부터 조달청이 주최하는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도 열리는데요. 어떤 행사고 다른 조달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정양호 조달청장 직접 초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엊그제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6개 권역에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 상반기 찾아가는 진로 진학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 대표 강사가요, 2018 대입 전역을 안내하고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려줍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상담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경과 등 자세한 내용 들어보는 시간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죠. 정양호 조달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오늘 나라장터 엑스포 굉장히 바쁜 날인데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평상시 업무를 온라인으로 나라장터라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거란 장이 필요해서 1년에 한 번씩 오프 모임으로 이제 엑스입니다. 예, 뭐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 2016년 작년이죠. 2월에 조달청장으로 취임을 하신 다음에 11월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 한번 나와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들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직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직 경험을 좀 책으로 써서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한 권 좀 출간을 했고요. 예. 업무적으로는 이제 조사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조달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하는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준비하느라고 직원들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영향을 안 주는 곳이 없군요. 예, 조달청장도 조달청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고선 1년 2개월 정도 지났나요? 어떠신가요? 쭉 돌아보면은요. 예, 저거 와서 이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이 한 120조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좀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살리는 또 중소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조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제도를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조달 시장 자체 문턱이 높다고들 좀 말을 많이 합니다만 벤처기업이라든지 새로 생긴 어떤 그런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실적 불문하고 저희들이 품질만 보고 사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위해서 벤처나라라는 것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새로 많이 나오는 드론이라든지 클라우드 같이 미래 먹거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달시장이 먼저 좀 사줘서 이 산업을 키우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런 작은 기업들을 좀 이끄는 역할을 해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벤처나라가 좀 눈에 띄네요. 벤처나라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약 지금 500개 상품이 등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총론으로 봐서 벤처기업들 육성해서 일자리 만들자는 다 오케이 합니다. 다 합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을 키우려고 하면 누군가가 리스크를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다 나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공부문 어떤 나라장터 이런 쪽이 좀 지금까지는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팔아보고 실적이 있는 거 확인하고
납품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예. 우리가 먼저 좀 사줘서 그 기업들이 이 정부 판매 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민수시장에도 나가고 더 나간다면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좀 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제도적으로 좀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시도지사님들하고 직접적인 협력 MOU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많이 좀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당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발굴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자기가 먼저 사서 야단을 안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발굴한 업체들은 먼저 좀 사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벤처나라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물품 수가 많은가 아니면 그 질은 어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다 같이 해서 지자체가 추천을 하는 그런 품목을 좀 많이 좀 넣으려고 제도를 좀 고쳤고요. 어쨌든 이제 선정된 제품들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통해서 많이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도 그런 이제 벤처 나라들 위한 별도의 또 장을 또 마련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더 나아가서 또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벤처나라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특별히 뭐 달라진다든지 더해지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벤처 나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이라는 이제 마크를 좀 지정을 해서 공신력을 좀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처음에 좀 사주는 부분들이 가장 키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정상한 일반적인 절차를 다 지켰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를 좀 삼지 않도록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 쪽에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벤처나라가 뭐 오늘 열리는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라장터 엑스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그 나라장터에 대한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양호 조달청장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오늘부터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막식 언제 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을 하고 3일 동안 이제 전시회 그리고 1대1 상담회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 부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죠. 저희들이 나라장터라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조달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경제성을 좀 높이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알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또 납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자기 제품을 전시를 해놓고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나라장터 엑스포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 정도 참여 기업이 늘어서 한 290개 정도 업체가 이제 참여를 했고 해외에서도 뭐 110명 이상 또 25개국에서 그런 바이어들이 와서 개별적인 상담회까지 같이 하는 그런 국제 박람회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그 물건을 팔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시아 쪽에 편중됐던 그런 바이어가 올해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박람회 성격이 강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시장에까지 좀 진출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선진국 쪽의 바이어들을 많이 좀 초청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주정부를 포함해서 전체 바이어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46명 정도를 미국에서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라든지 나머지 국제기구 이런 쪽 좀 저 전문가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그런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크숍도 좀 하고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도 좀 알려주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국제 공공조달 국제적인 박람회로 좀 키워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보통 어떤 물건들이 많이 전시가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납품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예. 전자제품도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 그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전통식품 뭐 다양한 그러니까 큰 제품에서부터 작은 제품까지 골고루 한 700개 정도의 부스가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요즘에 나라가 뭐 벤처를 장려한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관심은 많은데 도대체 내가 뭘로 이거를 창업을 해야 되나. 예. 좀 막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뭐 직업 상담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이제 조달청 입장에서 보면 나라 장터를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일단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쪽하고도 연결시켜 주려는 좀 그런 부분을 하고 그 이전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어떤 뭐 진로라든지 아니면 직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를 좀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직접 봄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창업 아이템으로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행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접수를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장터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은 이 행사가 끝나고도 계속 쭉 꾸준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은 여기에 뭐 내 일자리가 있을까 예. 막연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쭉 둘러보면은 또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1444 끝자리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공장이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조를 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은 나라장터에 등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법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 예. 지금 방금 같이 해외에서 하더라도 자기가 싼 값에 조달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로 따라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도 특이한 코너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통주하고 전통식품을 판매하는 코너도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이것들 조달청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지원 방향은 어떤가요? 예. 전통주나 전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참 영세하기 때문에 팔로 개척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나라장터 안에 종합 쇼핑몰 안에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등록해서 5만 개 공공기관들이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별도 부스를 좀 마련을 해서 전통주를 전시하고 또 시음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되는 책자를 좀 해서 좀 많이 좀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도와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전통 상품으로 뭐 문화 상품도 있고 전통주도 있고 전통식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다 모아서 저는 전통 문화 상품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의 판로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쇼핑몰에 좀 종합해서 좀 등재를 좀 하고요. 지금은 공공기관들이 이제 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전통주나 전통식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좀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예. 그 전통식품 제조업체는 대체적으로 좀 영세한 쪽이 그렇습니다. 많은가 봐요. 예. 어허, 그래서 이런 기회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수 조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사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조달 시장 진출 그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이제는 저희들은 중소기업도 해외 시장을 목표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국산품 사자는 그렇죠. 그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다른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은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 납품한 기업 중에서
품질이 좋은 그런 업체들 선정을 해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이라는 거 좀 지정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다는 좀 그런 인증을 좀 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이 업체들이 해외 전시회에 나간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인력이 또 부족해서 외국에 그 납품을 하려면 뭐 자기 회사 소개부터 납품하는 서류도 다 영어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 인력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조달 입찰 지원 센터를 올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이제 정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줘서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을 좀 뚫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미래 먹거리다 이러면서 뭐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조달청도 아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향후 조달청의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조달청이 해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조달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건 앞으로 좀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없지만 이 실적을 정부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예. 또 물건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성능을 테스트해서 확인되면 그다음에 사줬었는데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같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될 제품은 우리가 먼저 좀 사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거래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잘해서 기업들이 조달 시장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자, 그 1588-0800, 1588-0800 아까 그 1444번 쓰는 청취자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조달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1588-08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오늘 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기업들 뭐 판로 개척이라든지 숨통 튈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사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엑스포도 성황리에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양호 조달청장이었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터의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Please don't let this feeling end. It's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wanna b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탁입니다. 예. 게임이 뭐 어린애들 장난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겠죠. 서울시가 이번에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게임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콘텐츠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였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외국산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개발 업체의 양극화도 매우 심화가 되고 있어서 특히 그 우리 서울은 국내 게임 업체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데요. 매출액이나 뭐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최근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그 게임 개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게임 산업 육성 종합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이 뭔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게임 개발 업체에 그 최적의 게임 개발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수 개발 업체는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하고 그 마케팅과 홍보 등 판로 개척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상암동의 그 e스타디움을 중심으로 각종 그 국내외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하고 e스포츠 홍보관도 개관을 해서 그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학습이나 의료 등 기능성 게임 개발을 지원을 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게임 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그 수혜 대상 업체 수를 대폭 늘리고 지원 방법도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케팅 홍보까지 다양하게 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게임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전의 지원 사업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4월 17일에 서울시 게임 콘텐츠 센터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그 마포구 상암동에 서울시가 소유한 S플렉스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곳 그 8층부터 10층까지 3개층을 그 게임 콘텐츠 센터로 이번 월요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그 DMC 첨단 산업센터에 있던 것을 이번에 그 S플렉스 센터로 확장 이전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작년까지는 18개 입주 공간이 올해 이제 70개로 대폭 늘렸고요. 그 개방형 작업 공간 57개소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게임 개발 업체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YTN 뉴스퀘어 길 건너에 있는 곳이라서 저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암동 S플렉스 센터에는 그 밖에 게임 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여러 가지 모여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네, 그 게임 콘텐츠 센터가 위치한 그 S플렉스 센터 시너지움 빌딩에 보면 그 12층부터 17층까지 그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800석 규모의 그 e스포츠 경기장, 어허. 서울 e스타디움이 그 보조 경기장과 함께 있고요. 예. 그다음 5층부터 7층까지는 그 미디어 콘텐츠 센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뭐 게임을 포함해서 영상이나 음악 1인 미디어 관련해서 그 제작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이 시설들은 서울시가 그 출연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8월에는 11층에 그 e스포츠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게임 산업 지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 끝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게임 산업은 그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보면은 우리가 수입은 한 1억 8천 정도 달러 정도를 했는데 수출은 32억 달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우수한 게임 개발자들을 육성을 해서 성공하는 게임 업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게임 개발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반의 그 게임, 또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융합 그 콘텐츠를 발굴을 하게 되면 그 타 문화 콘텐츠 산업과 동반 성장도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이른바 금한령이라고 하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경기도가 만발한 봄꽃을 주제로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봄에도 뭐 전국적으로 벚꽃이 장관 이런 것이 아주 많았을 텐데요. 예. 경기도 내도 역시 벚꽃이 많이 펴서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상춘객들 중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였는데요. 경기관광공사가 바로 벚꽃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타이완이나 홍콩,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들에게는 벚꽃이 생소해 보이기도 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또 주변에 문화유적지나 전통시장 등 볼거리도 많아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벚꽃 외에도 군포 수리산의 철쭉동산이나 이천 백삼의 산수유 축제 이런 곳에도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올 봄에 이 봄꽃 여행 상품으로 약 6천 명의 외국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봄꽃 여행 상품을 발길이 끊어진 6호의 대안으로 아시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6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감소를 해서 아무래도 제주도에도 피해가 클 텐데요. 요즘에 중국어 쓰는 중국인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도가 제주도를 돕기 위해서 나섰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경기도와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5년에 상생 협약을 맺고 일자리 창출이나 신성장 산업, 또 농산물 유통, 판매, 또 관광 등 32개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지금 중국 관광객 감소로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도를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 경기적 기관장들의 모임인 기후회 회원 70여 명이 제주도에서 원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회의 기간 중에 올레길이나 제주 해군기지 등 제주도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이 회의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석해서 경기도와 제주도 두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예. 원 지사는 올해 안에 역시 중국 관광객 감소로 타격이 큰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답방을 할 계획인데요. 경기도와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기대가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폐지를 주워서 파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많다고 하죠. 이렇게 폐지 주워서 파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내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3,8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은 대부분 손수레를 끌고 차도로 다니거나 새벽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분들의 안전대책으로 올해 한 분당 13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야광 조끼와 손수레용 반사경, 또 안전장갑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군별로 연간 2번씩 안전교육을 하고 또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겨울철에 입을 방한복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지 수집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긴급 의료 지원을 하고요. 또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 알선도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이분들의 수입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더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북부에서는 요즘에 오소리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그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그 야생 오소리가 모두 3차례나 주민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예.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공격을 당했는데요.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야생 오소리로 밝혀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지난 15일 오소리 한 마리를 포획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넘겼는데요. 야산에 있던 그 오소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마을로 내려왔다가 주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소리는 굉장히 사납고 발톱이 아주 그 위협적이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이 그 출산 시기라 그 예민해져서 사람을 그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오소리가 주로 그 다리 뒷부분을 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오소리를 마주치면 뒤돌아서 달아나지 말고 또 정면을 보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노라 존스가 부르는 Come Away With Me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away with me in the night. Come away with me and I will